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를 가다 국자답게 가르친다고 잡아한 누구? 네, 김기현 선생님입니다. 네, 파이널 특강 3부가 되겠고요. 지금 방과 후에 40명의 학생과 같이 찍고 있습니다. 자, 뭐 학생들 여러분께서는 자유롭게 리액션 해주셔도 되고 제가 말씀드릴 때 답변을 해주시면은 훨씬 더 기억에 잘 남을 겁니다. 파이널 특강은 말 그대로 조금 압축해서 찍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파이널 학습지에서 필요한 부분들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리액션 하시면 사실 제가 너무 지금 쑥스럽거든요. 애써서 눈을 안 보고 있습니다. 눈을 보면은 저도 웃을 것 같아서요. 너무 쑥스럽고 여기 너무 잘생기신 분들과 아름다우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너무 쑥스럽습니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본인한테 그런 건 아니에요. 자, 볼게요. 네. 자, 지금 3부는 어디서부터 시작이냐면 빈체제입니다. 빈체제 기억하시죠? 빈체제 어떤 전쟁 이후에 어떤 사건 이후에를 빈체제라고 하죠? 프랑스 형. 그렇습니다. 프랑스 혁명입니다. 그래서 빈체제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체제. 자, 빈체제는 간단히 말하면 어디 시점 이전으로 되돌리는 시도? 프랑스 혁명 이전. 자, 저기 안 감독님, 저기 난방이 너무 세니까 조금 줄여줄래요? 네, 고맙습니다. 저쪽, 네, 거기 구석에 있어요. 그렇게 하면 못 들어가요. 네, 저쪽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걸 웃기려고 그러신 거죠? 좀 어렵나요? 조금 난방 줄여줘요. 하나, 바람색이 하나. 됐죠? 네, 됐습니다. 전혀 줄어든 것 같지 않는데. 자, 빈체제 볼게요. 자, 그럼 빈체제하면 자 우선은 이 빈체제 우리가 사실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되돌리는 시도다. 이런 건 너무 커먼센스야. 뭐 이런 것들을 파이널 특강에서 언급할 필요는 없겠죠. 자, 그럼 이 빈체제를 주도했던 인물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한번 읊어볼까요? 누가 있을까요? 메테르니.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겠죠. 저 메테르니가 있고요. 자, 그럼 빈체제 하에서 이 빈체제 제가 세상에서 가장 나쁜 놈 뭐라 했어? 줬다? 빼는 놈이라 했어. 빈체제는 자유와 평등을 주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던 거야? 다시 빼앗으려는 시도야.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반발을 했겠죠. 반발. 자, 그래서 이 빈체제에 반발했던 사례를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했어요. 몇 가지가 있죠? 세 가지만 있어요? 5가지가 있습니다. 왜 5가지인지 모르시는 분들 다시 한번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5가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서 있었습니까? 프로이센에서 있을 거예요. 프로이센에서 뭐? 부르셴샤프트. 그냥 부라고만 적을게요. 거기 적혀 있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키워드 속속 보실 때 여러분들 공부하시기 힘들까봐 굳이 조금 이거는 진짜 여러분이 너무나 체력적으로 힘들고 공부하기 힘들더라도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굳이 굵은 글씨로 포인트를 조금 더 크게 해놨어요. 그 정도 눈치는 채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죠? 네. 보시면 자, 그리고 프로이센에서 부르셴샤프트가 있었고요. 또 이탈리아에서 뭐? 까르보나리당. 네, 까르보나리당이 있었고요. 까르보나리당의 활동 이거 카라고 쓸게요. 또 러시아. 데카브리스트의 봉기가 있었습니다. 자, 요 3가지만 아까 아셨는데 2가지가 더 있다고요. 2가지. 그리스? 네, 그리스 독립전쟁이 있었고요. 그리스가 있었고요. 또? 라틴 아메리카. 자, 라틴 아메리카, 라틴 아라고 쓸게요.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운동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독립운동은 우리가 마지막 파트 때 수업 시간에 배워서 여러분 기억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다 빈체제에 대항해서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반발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 빈체제가 결정적으로 뒤흔들리게 된 사건은 바로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2가지 사건 때문에 그렇고요. 완전히 이 빈체제를 붕괴시킨 거 역시도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혁명입니다. 자, 어떤 게 있었죠? 10월 혁명. 프랑스에서의 혁명이라고 할게요. 프랑스에서의 혁명.
프랑스에서의 혁명은 두 가지가 있었으니 하나는 7월 혁명. 혁명이 있고 하나는 2월 혁명. 혁명. 자, 2월 혁명의 결과 어떻게 됐다? 빈체제 붕괴. 빈 체제가 붕괴됐고요. 자, 그럼 프랑스 개인적으로는 제2 공화정이 수립됐죠. 그리고 이 대통령 누구야? 루이 나폴레옹. 루이 나폴레옹. 나폴레옹이 당선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루이 나폴레옹 또 뭐라고 불러? 나폴레옹 3세라고 부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많이 헷갈리시는 건데요. 선생님, 그냥 나폴레옹도 통령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때는 뭐야? 제1 통령이라고 부르고요. 대통령, 프랑스 최초의 대통령은 누구야? 루이 나폴레옹이고요. 이 루이 나폴레옹이 본인이 정부로 있는 정부에다 뭘 한 거야?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본인이 황제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삼촌이었던 나폴레옹과 헷갈리지 않길 바라겠고요. 자, 7월 혁명도 그럼 결과를 보자고요. 결과 시민의 왕이라고 알려져 있는 누가 왕인데요? 루이 필리프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왕이 있기 때문에 공화정이에요, 공화정이 아니에요? 공화정이 아니고 입헌 군주정입니다. 그래서 7월 혁명의 결과는 루이 필리프고 2월 혁명의 결과는 제2공화정이 수립됐다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사건의 비중을 봐서 알겠지만 굳이 시간이 없다면 7월, 2월 중에 어떤 걸 택해야겠어요? 2월을 택해야겠죠. 2월 혁명이 더 의미가 깊습니다. 빈 체제도 붕괴했고요. 제2공화정이 수립됐고 프랑스 최초로 루이 나폴레옹이라는 대통령을 선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빈 체제 하에 인물들도 받고 반발도 받고 빈 체제를 결정적으로 뒤흔들어놨던 프랑스에서 혁명도 봤어. 그럼 마지막으로 뭐가 있을까? 통일. 네, 통일? 빈 체제 하에서 통일 운동도 일어났잖아. 물론 시기상으로는 빈 체제가 붕괴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전개되지만 이 통일 운동에 있어서 우리 누구 기억해야 돼요? 자, 여기 옆에다 조금 치우고 할게요. 여기 다시 적을게요. 혹시 못 본 친구들도 있을까봐. 대통령은 루이 나폴레옹이고 나폴레옹 3세였습니다. 자, 통일운동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디와 어디? 이탈리아와 독일이 있죠. 자, 이탈리아 하면은 세 사람 기억하라 했어요. 다시 한번. 가리바디. 카보르. 마가카로 외우세요. 가카마로 외울까? 네. 이탈리아 하면은 자, 통일운동에 세 인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치니 그리고 카보르, 가리발디 있습니다. 선생님, 이 세 사람조차 너무 힘든데요? 라고 한다면 이 세 인물 중에 어떤 인물이 가장 인상적입니까, 여러분? 가리발디. 왜 가리발디가 인상적이에요? 그 양보했으니까. 맞아요. 이거 엄청난 대인배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힘들게 예를 들면 하준이가 미안해요, 실명을 언급해서 무슨 하준인지 제가 말 안 했군요. 자 어쨌든 어떤 남학생이 평생 힘들여서 한 60억짜리 강남집을 샀다고 합시다. 근데 이게 있어야지만 민족의 통일을 이룰 수 있어. 근데 그거를 아무 어떤 망설임 없이 국가에 헌납했다고 해보세요. 그거 쉬운 일일까? 근데 이게 집 한 채보다 더 어마어마한 땅을 점령했는데 이 땅을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헌납했다고요. 그래서 사실 이 세 인물 중에 가리발디가 가장 주목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대단한 인물이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가리발디와 관련된 단체도 기억합시다. 무슨 단체요? 붉은 셔츠단을 이끌고 어디를 점령했다고요? 남부 이탈리아를 점령했습니다. 물론 선생님, 전 남부 이탈리아가 아니라 시칠리아 섬과 나폴리로 외울게요. 그렇게 외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부 이탈리아를 붉은 셔츠단을 입고 점령했고,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한 일이 뭐야? 이 땅을 어떻게 해요? 사르데냐 왕국에게 헌납함으로써 이탈리아 통일을 기여했다 혹은 이바지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제가 서술형 파트에서도 강조해서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이 뭔 소리죠? 잠깐만 정지해 주시겠어요? 잠깐 소음이 있어서.
아, 네, 여러분 미안합니다. 잠깐 저기 소음이 있어가지고요. 우리 역사부장이 진압하러 갔다가 왔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볼게요. 붉은 셔츠단 가리발디가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독일 통일에서는 이 남자예요. 누구? 비스마르크라는 사람밖에 없어요. 비스마르크는 통일에 있어서 피와 철, 바로 강력한 군사 무기와 군대가 있어야만 통일이 가능하다라는 무슨 정책? 철혈 정책. 철혈 정책을 추진했죠. 자, 그래서 빈 체제와 연관해서는 이렇게 네 가지 테마를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인물이라든지 그리고 반발 사건들은 어떤 게 있었고 또 이 빈 체제를 붕괴하기까지 했던 바로 프랑스에서의 혁명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 나라로 쪼개져 있어서 통일운동을 통해서 자유주의 국가를 달성했고 이 빈 체제를 또 무너뜨리는데 한몫을 했던 이탈리아와 독일의 사례까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뭔가 이렇게까지만 하면 허전한데요 라고 하는데 이 빈 체제 하에 뭐 통일운동, 혁명 같은 사건을 거치지 않고 자유주의 국가를 달성했던 나라가 하나 있죠. 어디요? 미국. 미국이요? 영국의 자유주의 개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빈 체제와 묶이는 조금 다른 케이스라서 제가 따로 빼서 기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국의 자유주의 개혁은 총 3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처음, 영국은요, 각자 이 나라들이 반발이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선거권을 다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 그래서 영국은 1차적으로 무슨 선거법을 개정해? 제1차 선거법 개정이라는 법을 통해서 돈 있는 사람들한테 선거권을 줘서 중산층에까지. 근데 이것이 더 문제가 돼. 자, 줄 거면 아예 안 주던지 줬는데 예를 보세요. 제가 여러분 앞으로 마이쮸는요 100점 맞은 사람한테만 줄게요. 그래서 내가 원래 한 사람한테만 줬다고 쳐. 1반에서 아니 2학년 반에서 한 사람한테만 줬다고 쳐. 자, 근데 너무 반발이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그 90점대까지는 제가 드릴게요 라고 준다고 해. 그러면 다 수긍할 거야? 수긍 안 하죠. 왜냐면은 선생님 이건 걸린 사람 원래 룰렛 돌리기로 했는데 그거를 그냥 뭐 100점잖아 90점대까지 줘버리면은 딴 사람은요 그냥 애초에 다 주던지 룰렛을 돌리게 해주세요 라는 반발심이 생길 거 아니에요. 선거권도 마찬가지야. 아예 안 줬으면 모르겠는데 중산층까지 줘버리니까 이 1차 선거법 개정 때문에 오히려 뭐가 일어나? 우리 노동자들한테도 뭘 달라? 선거권을 이왕 확대하고 화끈하게 해줘야지 애매하게 해주냐라고 해서 바로 차티스트 운동이라는 게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차티스트 운동의 배경이 뭐라고? 원인이 뭐라고요? 1차 선거법 개정입니다. 이 차티스트 운동에서 기억해야 될 문서가 하나 있죠. 무슨 헌장? 헌장이라는 것들을 채택해달라고 그랬고 결국 이 차티스트 운동은 진압당했지만 결국 나중에 제2차, 3차 선거법 개정까지 이루어지게 되면서 영국은 유일하게 이 시기에 혁명을 겪지 않고 자유주의 국가를 수립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적으로도 자유주의 경제 체제를 확립한다는데요. 무슨 법을 폐지하죠? 황해법. 공물법과 항해법. 이걸 어떻게 한다? 폐지. 전부 다 폐지한다 라는 거까지 이 3가지로 압축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는 혁명이랑 공통점이 있지만 여기는 뭐야? 없잖아. 좀 특이하죠. 특이하니까 뭐 할 수 있다? 시험 문제 주요 타깃이 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해서 빈 체제는 마무리 짓고요. 이제 마지막 남은 거 뭐가 있어요? 제국주의. 산업적. 아직 더 남은 게 있어요. 산업혁명과 미국의 남북전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끊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 너무 여러 번 하면요 이게 좀 지겨워요. 그렇죠? 이번에 이어서 빨리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밥 먹어야 되잖아요. 저녁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찍고 있죠? 네. 자, 해서 우리 빈 체제까지 했고요. 이제 다음에 볼 것은 이제 남북 전쟁. 그렇죠? 미국의 남북 전쟁, 그다음에 산업혁명, 또 제국주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은요. 사실 뭐 크게 다룰 것들이 없어. 그죠? 자, 일단 남북 전쟁이 왜 일어났는데라는 원인을 물어볼 수 있겠고요. 원인은 뭐 때문이야? 링컨 대통령.
그 링컨 남과 차이. 경제구조 차이. 자, 그럼 두 개로 나눠볼게요. 자, 바로 직접적인 원인보다는 노예제 찬성. 조금 먼 원인들, 여러 가지 원인들을 묶어서 배경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남북 전쟁의 배경은 뭐니라고 한다면 일단 뭐의 차이라 했어? 산업구조. 산업 구조 혹은 경제 구조의 차이 때문에 어떤 문제가 부각됐다 했어? 예제. 예제, 찬반, 대립이 일어났다 그랬고요. 그럼 이것들이 폭탄 덩어리라면 이 폭탄 덩어리에 불을 붙인 사건, 그것을 보통 나눠서 계기라고 부르는데요. 그럼 계기가 됐던 사건은 뭐야? 링컨의 대통령 당선이죠. 자, 그리고 전개 과정을 보면 중간에 링컨이 뭘 발표해요? 노예 해방령. 노예 해방소. 그렇죠. 링컨이 노예 해방령. 해방 선언을 하게 되고요. 그럼 여기서 묶어서 참고할 사건이 있죠. 이 노예 해방령과 제가 헷갈리기 쉬운 거 어디서? 게티즈. 아니 노예 해방 선언과 헷갈리기 쉬운 사건이 유럽에서 있었다 했잖아. 러시아 알렉산드르 2세 네, 농노 해방령과 헷갈리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연도도 비슷해. 1861년, 1863년이야.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농노 해방령만 기억하셔도 되겠는데요. 헷갈릴 수 있다는 거 굳이 미국 파트에서 언급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노예 해방 선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승리하고 누구의 승리를 끝난다? 북부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엄밀히 말하자면 이 남북 전쟁은요, 이 배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 결과야, 북부가 이길 게 뻔했던 결과고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묻기보다는 노예 해방선과 농노 해방령의 차이를 묻는다거나 혹은 배경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주기 때문에 남북 전쟁은 그냥 가볍게 이거 뭐 때문에 경제 구조의 차이 때문에 노예제에 대한 의견이 달라서 전쟁이 일어나게 됐구나. 그리고 선생님이 헷갈리지 말자 그랬지. 그쵸? 송? 네. 저기 듣는 학생 중에 국자를 닮은 학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어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농노 해방령과 노예 해방 헷갈리지 말라는 거 제가 굳이 강조해 드립니다. 그래서 남북 전쟁은 이렇게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우리 남북 전쟁 봤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봐야 돼? 산업혁명 봐야겠죠. 자, 산업혁명은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인클로저 운동. 인클로즈 운동의 배경? 어디서 일어났던 배경? 영국. 그렇습니다. 영국에서 시작됐던 이유, 우리 네 가지 보았었죠? 그렇죠? 그래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유 네 가지 프린트물에 있으니까 그거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산업혁명은 문제가 굉장히 많은 또 사건이기도 했어. 그래서 이걸 해결하고자 나온 사상 뭐? 사회주의 사상 기억을 해야겠죠. 사회주의 사상의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어? 마르크스가 있어요. 마르크스의 대표적인 선언문 뭐가 있어요? 공산당 선언이 있고요. 그리고 마르크스의 사회주의는 뭐라고 불러?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부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뭐 기계 이름이나 이런 거는요, 뭐 그렇게 치사하게도 내려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그냥 여러분 공부량을 줄여주기 위해서 단언컨대 굳이 아실 필요가 있을까? 뭐 제일 유명한 누구? 제니, 암적기 정도는 커먼센스로 기억하실 수 있겠죠? 그죠? 네. 기계 이름 같은 거는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산업혁명은 그 산업혁명이 왜 일어났고 이 산업혁명은 굉장히 좋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가 쉬워. 그죠? 대량 생산이 가능했고 세계 일주가 가능했고 뭐 이런 것들은 기억하기 쉬운데 그럼 이 문제점들이 있으면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럽 사회에서는 뭐가 나왔는지 이 사회주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마르크스도 꼭 기억해 주십사 라고 따로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 그 이외에는요. 그 이외에는 정말로 유명한 것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기관찬 누구야? 조지 스티븐스, 증기선 풀턴, 증기기관 누구야? 제임스 와츠. 이런 거 굳이 파이널 특강에 언급하지 않아도 그냥 시험 문제 내도 다 푸실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뭐예요? 제국주의. 네, 제국주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국주의란 어떤 이런 이데올로기, 어떤 사상, 혹은 이러한 정책들이 왜 나오게 됐는지 사실 서술형 문제에서 제가 언급했었죠. 제국주의의 배경은 객관식으로 나와도 서술형으로 또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문제입니다. 배경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제가? 독점 자본주의. 독점 자본주의 단계에 이르렀고 또 남을 죽이든 말든 각 나라의 영토를 넓히는 것을 민족의 영광이라 생각했던 침략적 민족주의가 팽배했고 마지막 우리 백인들은 우수하다 인종주의라든지 인종주의 바탕이 됐던 사회 진화론 이런 사상 때문에 제국주의라는 이런 괴물이 탄생하게 됐다라고 했고요. 그 제국주의 파트 중에서 우리는 역사 B 파트는 아시아보다는 사실은 아프리카에 좀 초점을 맞춘다고 했어요. 그럼 제국주의 국가들 간에 일어났던 갈등을 위주로 사실은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갈등이 뭐가 있었죠? 파쇼다 사건이 있었고요. 또 모로코 사건이 있었어요. 자, 그럼 각자 사건은 누구와 누가 일으킨 사건인 걸 알고 있나요? 영국과 프랑스고요. 자, 그럼 이 파쇼다 사건은 영국의 무슨 정책? 종단 정책과 어떤 거의 대립? 프랑스의 횡단 정책의 대립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모로코 사건은 프랑스가 침발로는 모로코에 누가 달려든 거야? 독일이 달려든 거고 다 누구의 압박으로 끝나게 된다? 영국의 압박. 영국이 압박하니까 프랑스가 쫄아서 양보했다고요. 여기도 프랑스와 독일이 대립하는데 영국이 프랑스를 지지하니까 독일이 쫄아서 물러갔다고요. 그런데 이 사건들은 그냥 전쟁 없이 끝나긴 했지만 향후에 있을 어떤 사건의 어떤 신호탄, 요거 아닙니다. 시발점이 되는 사건들이라고요. 제1차 세계대전의 어떤 신호탄이 되는 사건들이다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다라고 했고요. 자, 아프리카에서 또 하나 우리가 볼 거는요. 아프리카 유럽 국가들이 다 뜯어 먹었는데 유일하게 아프리카에서 독립을 지켰던 나라 두 나라가 있다고요. 한번 읊어볼까요? 누가 어떤 나라가 있죠? 에티오피아. 네, 커피의 원산지인 에티오피아가 있고요. 또 익숙치 않을 텐데 라이베리아라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외적인 케이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배경 몇 가지? 배경 네 가지. 이건 프린트물에 있으니까 굳이 적어주진 않을게요. 이 네 가지 기억해 주시면 제국주의는 크게 이 세 가지 테마로만 공부하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자, 아까 2부에 보시면 제가 굉장히 길게 얘기했던 파트가 있어요. 어느 파트일까요? 프랑스 혁명 파트만 순서 다 꼼꼼하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파이널 특강 여기로 마무리 짓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총 35문제 나오고요. 역사비가 한 80%, 80-90% 비중으로 차지합니다. 문제 수준은 굉장히 낮고요. 객관식 문제 30문제는 1점부터 3점까지 고루 배치되어 있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자, 서술형은 총 5문제인데 그 문제에 부분적으로 나눠져 있고요. 제가 서술형 문제 영상에서 역사 B에서 3문제 나온다고 했습니다. 거저 먹는 문제들이니까 진짜로 저를 믿으셔야 돼요. 네. 저 날리면 안 되니까 그거 다 보시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시험 끝나고 제가 수행평가 어제부로 드디어 마무리가 됐거든요. 결석생들이 해서 시험 끝나고 제가 점수는 그때 모든 반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반별로 각자 점수만 볼 거예요. 대체적으로 잘 받고 수행평가는 내가 진짜 가끔씩 보시면은 프랑스 혁명 파트에서 안타까운 사례가 뭐냐면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 맨 뒤에 있는 기억에 들어갈 만한 뭐예요? 대륙? 봉쇄령이었는데 거기다 통상금지법 써놓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 다 그었습니다. 그리고 분명 프랑스 혁명인데 청교도 혁명 내용을 적어놓으신 분, 뭐 찰스 1세를 처형했다든지 이런 거 적어놓으신 분 빼고는 웬만하면 거의 만점에 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존에 열심히 하셨던 분들 나 수행표가 역사비는 만점이니까 기말만 잘 보자 라는 심정으로 우리 다음 주 월요일 1교시입니다. 1교시 망치면 안 되는 거 알죠? 1교시 역사 시간에 시험 문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